디자이너로 계시고 곧 또 새로운 얘기는 해주실 거죠? 네. 이시는 김수현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나중에 패널 토에서도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디자이너 출신인데 굉장히 다른 각도로 많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모셨거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딥러닝으로 서비스 만들고 있는 보이저엑스의 김수현이고요. 저는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게 이제 비디오 영상 편집기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그 프리미어 UI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비디오 편집기들은 시간을 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퀀스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마 보이저엑스의 남세동 대표님 팔로우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세동님이 그 전에 이제 개발자로서 처음으로 그 영상 편집기를 작업을 해보시고 완전 이렇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음성인식으로 뭔가 편집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같이 해보자고 해서 만든 게 저희 부루라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다운로드 윈도우나 그 iOS 다 쓰실 수 있고요. 제가 맨날 회사에만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계시니까 좀 떨리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워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소리를 소리가 좀 작네요. 여기 잘 들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 영상으로 찍은 거를 업로드하면 그 음성 인식된 텍스트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아쉬운데, 이렇게 워드 편집하듯이 이렇게 딜리트하면 없어지고 그 카피 페이스트를 하면은 편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카피 페이스트하면 편집이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막들도 바로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예를 들면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이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처음에 이게 작년 5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 UI를 쓸 사용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태용이라는 분이랑 몇몇 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게,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좋아서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는데요. 이 좋은 딥러닝을 많은 분들께서 아직 잘 모르시고 또 이렇게 지금 이거 세동님이 저는 이전부터 어려운 걸 쉽게 이게 세동님이 그래도 말을 좀 빨리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말을 느리게 하는 분과 빨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좀 아시더라도 수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이게 좀 느리게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저희가 이렇게 좀 아시더라도 수학 때문에 굉장히 이게 조금 미묘한 차이인데, 그 공백을 저희가 일괄 처리를 해갖고 말 속도가 느린 분들 거를 이렇게 초수를 더 줄이면 말이 마치 유창한 것처럼 편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넣은 UI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직은 한국어 인식률, 저희가 구글 걸 쓰고 있는데 한국어 인식률이 아주 완벽하진 않아서 정확히 다 표현은 안 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영상 편집기를 배우지 않고도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에 저희 서비스 이름이 부루인데, 부루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부탁한 게 아닌데 크리에이터들이 이거 말자막 붙이기 되게 좋다고 직접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되게 최근에 저희가 또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뷰하다 알게 된 건데,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동영상 콘텐츠를 볼 때 최근에 소리를 많이 안 들으시기 때문에 말자막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하시려면은 다 일일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루를 쓰신 분들이 평소에 프리미어로 1시간 작업한 거를 예를 써서 20분으로 줄였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늘 말하는 인공지능이 노가다를 도와줘서 좀 더 크리에이터들이 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된 것 같아서 계속 저희가 이거를 디벨롭하고 있고, 나중에는 아마 여러분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거 쓰듯이
괄호 박수, 괄호 닫기 하면은 뭐 박수 소리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지문을 어떤 이렇게 딥러닝을 활용해서 해보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직접 다운받으시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음성각, 사실 저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비디오랑 어떤 음성인식이 앞으로를 뭐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또 프로젝트 하나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게 기존의 그 음성 녹음기들은 녹음을 하면은 요즘에 이제 기자분들이나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근데 최근에 그래도 음성 인식이 좀 나와서 삼성 앱에도 보면은 녹음된 거를 뭔가 텍스트화 해주는 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근데 요거는 제가 그 최근에 그 보이세라라고 미국의 어떤 서비스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this meeting will 지금 now 이 come to 오른쪽에 order.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 음성이 인식돼서 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인식할 때 그 짧게 보낼 때와 길게 보낼 때 그 정확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저희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서비스 벤치마킹을 하다가 뭔가 회의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성인식 플러스 화자를 구분하고 해서 만들면 회의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이제 개발 중이어서 제가 여기서 플레이로 오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UI는 오른쪽에 보시면 뭐 화자 1이 말한 거, 화자 2가 말한 거, 화자 3. 근데 저희가 사실 실제로 이런 서비스 구현할 때는 화자 1이 말하고 있을 때 어떤 인식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사용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 보이스 투 텍스트 이렇게 말하듯이 미팅 투 텍스트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노트북으로 지금 기록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뭐 핸드폰만 딱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완성하는 데는. 그리고 어떤 지금은 저희가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든 두 가지 예시였고 이건 어떤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보시면 왼쪽에 이거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중국의 어떤 논문에서 예시로 갖고 온 건데 그 왼쪽에 보시면 이 한자 서체 보이시죠?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한글들은 이 중국 사람이 이거를 만든 건데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요. 근데 왼쪽에 어떤 중국어들을 어떤 폰트를 트레이닝 시켜서 그거를 이 글자체에 먹였을 때 나온 서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 폰트를 디자인할 때 몇 천자를 다 직접 손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고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내가 그리면 나머지 형태를 유추해서 저렇게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툴이 나오면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뭔가 이 툴을 쓰면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쪽에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두려움의 뭔가 대상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작년에 이제 개발자분이 이제 창업하는데 와서 좀 같이 해보자 해서 저도 좀 관심 있고 해서 갔는데 계속 배우는 중이거든요. 유튜브로. 그래서 그 디자이너 UX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최근 트렌드 중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몇 개 꼽았는데요. 요즘은 저도 항상 공부를 유튜브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어도비 센스인데 그 왼쪽에 보시면 동영상에 찍힌 저 전봇대를 오른쪽에서 없애는 영상이거든요. 너무 제가 짧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찍을 거나 사진을 찍을 때 요즘 이미 사진은 그 어떤 포토샵에 그 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저렇게 뭔가 잘못 찍혔을 때 저런 수정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왼쪽에 어떤 스타일로 오른쪽에 사진을 변경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So we have one last trick about
I think I saw like a 이렇게 바뀐 거를 on this the 이렇게 ambient sound here. 영상으로까지 플레이를 해줄 And 수 this 있는 거죠. probably 입 took me a 모양에 couple of 맞춰서. minutes to create these scenes. 그래서 So 저도 here I am as a 사실 guy from 그 a IT classical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전 주로 구글 F8이나 뭐 구글 I/O나 이런 쪽만 보다가 어도비의 이 발표를 잘 안 봤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어도비가 어떤 이미지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딥러닝으로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어도비 센세이로 많이 그 검색해 보시면 기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엔비디아는 잘 몰랐다가 이제 요번에 딥러닝 회사 와서 알게 됐는데 이 밑에 툴들이에요. 그래서 이 락으로 채워 하면 저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마치 그 색연필처럼 질감 툴이 있어서 저렇게 바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보이젝스 처음에 이제 오퍼를 받을 때 그 세동님이 뭘로 꼬셨었냐면 그 사진 만드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저작권 이슈도 있고 모델 초상권도 있고. 근데 나중에 딥러닝이 발달되면 뭐 제가 뭐 30대 정도의 뭐 갈색 머리에 파란 눈인 여자가 뭐 테이블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입력하면 그런 이미지를 딥러닝이 그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작업할 때 저희가 사진이 이렇게 뭔가 조금 그 뭔가 미묘한 차이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거에 되게 혹해서 갔는데 아직은 한 5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딥러닝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2 minutes paper라고 유튜버의 이제 유명한 유튜버인데 되게 뭔가 딥러닝 최근 나온 최신 트렌드를 되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아이디어 같은 거 내기 위해서 이 채널에서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컨텐츠가 그 매주 막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가셔서 요즘엔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 끝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계셔야 돼요. 질문 있으세요? 이런 디자인 툴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현재 이런 AI가 얼만큼 지금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물론 예전부터 CAD나 이런 거 많이 썼지만 요즘 나오는 뭐 갱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정말 디플로이돼서 그런 조짐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곧 정말 우리가 아까 보여주셨지만 AI가 디자인 옷을 입고 뭐 AI가 디자인한 뭐 책이나 표지 같은 게 나오고 이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주로 겐과 어떤 딥러닝을 잘하는 개발자들과 친하거든요. 그게 사실 저는 UX 디자인 쪽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기술을 바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인턴들 이렇게 써보니까 많이 이해는 하긴 하는데 제가 잘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개발자분들이랑 평소에 되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랑 아까 그 폰트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데이터화 그 트레이닝하게 잘 되도록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사실 좀 요즘에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어시스턴트라는 직업이 또 생기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개발자분들과 뭐 벡터 값으로 변환할 때 저는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아까 공대생이 바라보는 관점의 그 데이터들을 저도 좀 나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얘를 어떻게 변환해서 얘한테 트레이닝 시켜야 더 디테일의 완성도가 있을지를 그 개발자분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디자이너가 앞으로 좀 그런 쪽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디자인 교육원 윤병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 정말 재밌었는데 근데 UX 디자인이라는 게 프로블럼 솔루션 쪽을 얘기해 주셨는데 프로블럼 파인딩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 오신 과정을 보니까 프로블럼 파인딩 할 때도 포스트잇으로 저희가 하는 그런 파인딩 안 하실 것 같고 머신러닝을 쓰셔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뭐 예시나 아니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아마 그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보이젝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실 제일 좋은 발견은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게 저는 그동안 20년 동안 서비스를 해보니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불편하다는 것은 곧 누군가에게도 불편한 건데 사실 요즘은 워낙 그 사용자들이 되게 똑똑한 사용자들이 많아서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또 작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용자를 만나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생이나 이렇게 뭔가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필요한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하면서 많이 찾으려고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다 찾기는 좀 어려워서 처음에 뭔가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 하면 보통 사용자 밖에 나가거든요. 그냥 아무나 막 붙잡고 막 물어보는 인터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삼성 STS 김원필입니다. 저희도 하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주는 곳에서 주로 시작하긴 하는데 회사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과연 너희는 얼마를 벌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해결을 해주면 좋은 문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는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 될 수 있어서 언제나 그 좋은 아이디어가 상업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신 서비스도 되게 좋은데 그런 상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돈 안 되는 서비스는 안 만들거든요. 회사는 이윤 추구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원봉사 활동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이 제품들을 만들면서 어느 시점에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붙일 것인가 그거는 사실 이렇게 겪어 나가면서 고민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스타트업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하는 방식은 이 서비스를 출시하면 뭔가 트래픽 얼마 이상이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장 자체 규모가 어떤가의 어떤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해요. 예를 들면 이 영상 편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관련된 분야에 왔다 갔다 하는 돈의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 사실 그걸 보고 이걸 진입할 건지 말 건지를 좀 판단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